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만 좋아했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 안에 꼭꼭 넣어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머니 속에 오랫동안 갇혀만 있던 이야기들은 그만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자라서 총각이 되었어요. 하루는 이 총각이 자는 방에서 머슴이 함께 자게 되었지요. 그런데 머슴이 자다 보니 한밤중에 어디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각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이건 이야기 귀신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었어요.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꼬? 얼마 뒤에 이놈이 장가를 간다 하니 그때 가서 없애버리자. 나는 이놈이 신부집에 가는 길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달려있다가 이놈이 따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배를 안 따먹고 지나치면 나는 옹달샘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떠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샘물도 안 먹고 지나치면 나는 마루에 바늘 방석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앉으면 찔려 죽게 하리라. 머슴이 들어보니 큰일이에요. 그냥 두었다가는 주인집 총각이 장가도 못 가보고 죽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총각이 장가 가는 날 이 머슴이 따라 나섰어요.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배가 배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거든요. 신랑이 그걸 보고 군침이 돌아서 얘야, 저기 가서 배 좀 따오너라 했어요. 그런데 머슴이 들은 척 만척이에요. 신랑이 자꾸 재촉을 해도 갈 길이 먼데 뭐 그런 걸 먹겠다고 따오랍니까? 얼른 가야지요. 하면서 머슴은 말을 재촉해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어요. 또 길을 가다 보니 옹달샘이 있는데 신랑이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얘야, 말을 멈춰라. 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떠먹고 가야겠다.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 만척이에요. 신랑이 또 재촉을 해도 갈 길이 먼데 뭐 말해서 내리려고 그럽니까? 얼른 가야지요. 하면서 말고삐만 당겨요. 그러니 신랑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마구 야단을 쳐도 머슴은 말을 몰아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신부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신부집에 들어가 보니 신랑이 앉을 자리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뾰족뾰족한 바늘이 잔뜩 꽂혀 있는 바늘 방석이 밑에 하나 더 깔려 있는 거예요. 신랑이 막 꿇어앉아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머슴이 번쩍 안아다 다른 데 앉히고 바늘 방석을 치워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무사히 살아났는데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주었다고 화를 잔뜩 냈어요. 그제야 머슴은 이야기 귀신이 신랑을 해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신랑은 머슴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을 알고 그 뒤부터 머슴을 친 아우처럼 끔찍이 위해 주었대요. 그리고 이야기 주머니도 활짝 열어 젖혀서 그 뒤로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훨훨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만 좋아했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 안에 꼭꼭 넣어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머니 속에 오랫동안 갇혀만 있던 이야기들은 그만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자라서 총각이 되었어요. 하루는 이 총각이 자는 방에서 머슴이 함께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머슴이 자다 보니 한밤중에 어디서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각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건 이야기 귀신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었어요.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꼬? 얼마 뒤에 이놈이 장가를 간다 하니 그때 가서 없애버리자. 나는 이놈이 신부집에 가는 길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달려있다가 이놈이 따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배를 안 따먹고 지나치면 나는 옹달샘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떠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샘물도 안 먹고 지나치면 나는 마루에 바늘방석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앉으면 찔려 죽게 하리라. 머슴이 들어보니 큰일이에요. 그냥 두었다가는 주인집 총각이 장가도 못 가보고 죽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총각이 장가가는 날 이 머슴이 따라 나섰어요.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배가 배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거든요. 신랑이 그걸 보고 군침이 돌아서 얘야, 저기 가서 배 좀 따 오니라 했어요. 그런데 머슴이 들은 척 만척이에요. 신랑이 자꾸 재촉을 해도 갈 길이 먼데 뭐 그런 걸 먹겠다고 따오랍니까? 얼른 가야지요. 하면서 머슴은 말을 재촉해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어요. 또 길을 가다 보니 옹달샘이 있는데 신랑이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얘야, 말을 멈춰라. 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떠먹고 가야겠다.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 만척이에요. 신랑이 또 재촉을 해도 갈 길이 먼데 뭐 말해서 내리려고 그럽니까? 얼른 가야지요. 하면서 말 고삐만 당겨요. 그러니 신랑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마구 야단을 쳐도 머슴은 말을 몰아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신부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신부집에 들어가 보니 신랑이 앉을 자리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뾰족뾰족한 바늘이 잔뜩 꽂혀 있는 바늘 방석이 밑에 하나 더 깔려 있는 거예요. 신랑이 막구로 앉아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머슴이 번쩍 안 하다 다른 데 앉히고 바늘 방석을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무사히 살아났는데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주었다고 화를 잔뜩 냈어요. 그제야 머슴은 이야기 귀신이 신랑을 해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신랑은 머슴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을 알고 그 뒤부터 머슴을 친 아우처럼 끔찍이 위해 주었대요. 그리고 이야기 주머니도 활짝 열어 젖혀서 그 뒤로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훨훨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